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020년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방법부터 저를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제목은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노하우 대공개, 꿀팁이라고 그러죠. 꿀팁, 개꿀팁이라고 그러나?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사람들이 왜 공법을 어려워하는지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게 있겠죠. 어렵기 때문에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길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를 믿고 1년간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공법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처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부동산 쪽 관련돼서 강의한 지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박사하고요. 그리고 미스터 문제 FC 대표이사고요. 랜드삼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랜드프로 전체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실무 관련돼서요. 이제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현재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부동산 개발 과정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매경에서 토지자산관리까지 해서 토지개발 관련된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공법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공법 관련된 내용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유튜브는 현재 1000만 뷰 이상의 이제 일단 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유튜브에서 인정하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자, 이제 제가 목차를 6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공법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도를 알아야죠. 제도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끝내고요. 부동산 공법을 중개사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6년 동안 합격자 배출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시험은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대책,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냐, 합격 후기에 이런 말을 썼던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장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게 어느 시험 문제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에서 뭐가 나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합격 후기를 좀 볼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기초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적중률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차, 2차 나눠져 있는데요. 1차는 우리가 이제 이론이죠. 이론. 배경 지식, 부동산학, 개론, 그 다음에 민법. 1차 과목이고요. 저는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강의합니다. 부동산 공법. 양이 일단 많아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 합친 것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으로 따졌을 때에는 민법, 개론, 공법이 이제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공법이 양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실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 1차하고 2차를 나눠서 보는데, 1차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하고 학개론을 일단 시험을 40문항씩 해서 1번부터 80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시작을 해서 끝내고 나면 점심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공법 있죠. 여기 이제 2차 과목인데 1교시에 먼저 봐요. 그래서 1시부터 2시 40분까지 보고 끝나고 나서 30분 있다가 마지막에 공시와 세법은 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거 50분 동안 풀고 나면 여러분 자격증 시험 보고 학교에서 나오시는 절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같은 날에, 이번에는 10월 31일입니다. 예정일이.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 그날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2차 과목이니까 저는 2차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공법하고 공시세법 3과목인데 그중에 40문항, 40문항, 40문항. 결론은 40문항씩 나와요. 이게 40문항씩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은 이만한 양에서 40문제를 뽑아야 되고요. 중개사법은 이만한 양에서 40문제를 뽑다 보니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게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공법하고 중개사법이 어차피 40문제 똑같은데, 똑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양이 적기 때문에 내용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공법은 난이도가 완전히 상입니다. 왜? 내가 평상시에 듣던 말들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도시계획을 받겠습니까? 국토종합계획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에서 뭐 용도지역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뭐 개발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규들이 전부 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경험이 없던 어떤 주부 또는 학생 어떤 관련 업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은요, 제일 체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양도 많고 단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과목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개사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중개사법을 8점을 맞췄다. 그럼 공법은 50점만 맞아도 평균 60점을 할 때 10점을 주고도 70점이에요. 그러면 공시세법이 좀 어렵더라도 거기서 또 보조를 해주면 이 차는 붙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무조건 공법은 50에서 40만 맞자. 근데 중개사법은 무조건 8점을 맞으셔야 돼요.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8점까지. 이번 시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80, 90이었으니까. 대신에 공법은 꽈락 이상에서 50점 사이가 나오면 일단은 2차 과목에서 너무 불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우리의 호프,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차 과목은 실무와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 이제 학습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때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왜 PPT를 쓰냐면 말로 할 게 30분 걸릴 거면 사진 한 장으로 1분 안에 끝납니다. 나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저는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마스터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림 같은 것도 이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공포의 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양을 줄여드리는 건 제 역할이니까 양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공포의 법은 될 수 없고요. 일단 이해하면서 암기를 같이 하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기 과목만이라고는 아니고 이해도 하면서 실무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랑 암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실무 관련된 요게 이렇게 실무 적용되는구나. 그러면 기억이 되게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어려운 거는 양이 많고 단어 어려워요. 그럼 양을 줄이고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되는 법이 뭐 300여 개가 있으면 그 300여 개를 여러분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법 6개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6개 법이 나올 건데 자, 그 많은 6개 법들 중에서 어떻게 구성이 됐냐 그것도 볼 건데 현재 우리가 최근 24회니까요. 13년도부터 최근 19년까지의 합격률을 보시면 응시생도 늘었고요. 합격률은 좀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응시자 수가 6만 2천 명에서 현재 12만이면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6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합격률은 보시면 16%, 13%, 16, 20%인데 13%인데 작년도에 29회 때요. 29회 때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좀 최근에 좀 합격률이 좀 좋았다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험 30회 때 합격률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합격률이 36%였었어요. 36%라는 말은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낮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31회는 30회 때 이랬으니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합격자 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은 운이 좀 좋았던 분들인데 올해 보시는 분들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20% 정도대 안에 들면 되니까 평상시 합격률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란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지장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1회부터 30회까지의 합격자 수, 누적 수가 현재 44만 명입니다. 즉 한 45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10만 명 정도가 중개사무소를 채워서 현재 하고 있고 또 소공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한 20만 명 정도가 이를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 25만 정도는 장농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 장농. 근데 그분들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2만 명에서. 자, 여기 합격자 수는 2만 7천 명이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2만 명대로 아마 줄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중개업계 현황은
요 공인중개사가 빨간 색깔 표시거든요. 85년도에 처음 시험을 봐서 합격률이 이렇게 합격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10만 명대가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차립니까? 그죠? 이 자격증은 돈이 되는 자격증이구나. 자격증 꼭 따야겠다. 명심하시고 나는 이 10만 명 쪽에 속해서 그중에 1%에서 6% 사이만 드시면 잘 나가는 돈 버는 공인중개사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관련돼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국토개입법이라는 법률 하나 하고요. 우리 법이 6개 법인데 국토개입법하고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문항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국토개입법이 이제 문항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40점을 일단 맞으려면 16문제를 맞춰야 돼요. 16문제인데 그 40점 이상에서 60점 사이만 맞아도 성공인 과목입니다. 근데 국토개입법에서 12문제, 건축법에서 7문제란 말은 2개를 더했잖아요. 그럼 벌써 19문제입니다. 그럼 20문제 정도가량 되는 거죠. 그럼 50점이에요. 그럼 내가 이 2개 법만 잘 달달해가지고 가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건축법이 되면 주택법은 자연적으로 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비법하고 개발법은요. 국토개입법이 되면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유사 과목이고 농지법은 5% 나옵니다. 2문제 나오는데 그냥 농지법은 그냥 5번 찍으시면 하나는 맞을 거예요. 그럼 끝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그동안 5번 문제에 10년간 8번인가가 5번의 문제가 답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농지법은 모르겠다 그러면 농지법은 5번 찍어요. 농지법은. 그리고 학습하는 부분 제가 소유 파트랑 일반적 용어 파트는 꼭 하라고 했는데 그 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찍었는데 맞고 공부했는데 맞고 그럼 2문제 맞았어. 벌써 5점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만 다 맞추면 40점이 50점이 나와요.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국토개입법하고 건축법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개입법이 12문제 중에서 한 8문제를 목표로 가면 거의 공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기본서가 가장 좋은 책이에요. 요약집 좋아하시는 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법은요. 일단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3회독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암기가 좀 쉬워져. 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회독 이상을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2번 저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본인이 봐두시면 돼요. 그렇게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이게 올해 시험까지는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몇 개 암기해두면 합격하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 30일의 시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것들 공부할 때는 편하고 좋죠. 나중에 1년을 더 해야 된다 생각이 들 때는 내가 후회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적인 암기보다는요. 전체 체계도 제가 만들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체계도에다 살 붙이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총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간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들은 꼭 봐야겠다 해서 제가 시잘부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 책만 가지고 마지막에는 단권화 시키면 돼요. 시잘부하고 요약집 갖고 단권화 시키면 합격하는 데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수치암기를 처음부터 하려면 안 돼요. 권한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쳐요. 이거는 제가 한 번에 몰아서 특강으로 정리해 버릴 테니까 수치랑 권한자는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되고요. 누가 하는 거구나 정도 읽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에다가 서브노트를 하나, 2개를 갖고 다니면서 문제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잘부예요. 요약집 하나, 서브노트 비슷한 거 해서 이 2권으로 문제하고 요약을 단권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3회독. 그 다음에 문제는 왜 푸냐면 암기가 되는 식이에요. 내가 아냐 모르냐는 문제를 풀다가 내 모르네. 이런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를 첫 문제 푼 사람하고 기본서를 예를 들어서 다독한 사람 중에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오냐?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이깁니다. 왜?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암기도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배양 연습하고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한 다음에 쪽집게 문제로 마무리 끝낼 건데 일단 합격 수기 있죠. 후기를 제가 간단하게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밴드에 왔던 글인데 제가 그냥 제가 직접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학생분이 시험 끝나고 나서 본인이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짜 보시면 자,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서 19년 10월 27일이죠. 시험이 2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너무 고마웠던지 다음날 이제 점심 식사하고 4시 50분에 글을 써주셨는데 아멘 다음으로 고멘. 여기서 고멘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공법 77.5점으로 합격했어요. 꽈락만 피하자고 했던 과목이었는데 잘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분 너무 감사하게도 아멘 다음으로 고멘 써주셔서 고마운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공법이 재밌고 좋아요. 크크. 기분 좋은 과목으로 기억에 남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콕 집어 주시는 거 위주로 공부했고 가차없이 제가 버리라는 거 버리거든요. 했던 말 그대로 버리라는 거 그대로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크크.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따라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쓴 것 같아요. 금방 죽은 자산 전문가 영교씨 이게 건축법에서 시설군 외울 때 쓰는 거고요. 연희산민은 신고 규정이고 그리고 오이공장 이것도 신고 사유, 고철 문간수, 고상철 문간빵사라는데 수만 맞았대 뭐 이런 걸로 했던 건데 기억이 나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공법은 고상철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멘 고렐루야라고 썼는데 요 글 보시면 자 A형 답안 기준에서 이건 공사무에 있던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사무하는 모임이라는 카페 있어요. 카페에서 맞추라고 던져준 문제 12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42번에 기지산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기지산지 따라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웠어도 맞추는 문제 지구단위계 일증계양이라고 따라하세요 했던 건데 기출에서 전부로 틀리게 하나 일부러 단어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주민 의견 청취 안 듣는다고 제가 의심이다 의협심이다 이런 거 따라하세요 했던 건데 쌤들마다 맨날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47번은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따라하세요 하면서 건폐율 55, 66, 57, 9887 이렇게 외우는 건데 이번에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신 분들 피눈물 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단수 숫자 집어넣기인데 고쌤 맨날 하는 거. 용도지구 세분 고쌤 맨날 하는 거. 용도지구 지역 뜻 물어보는 이거 제가 맨날 하는 건데 고쌤은 저를 말하는 거예요. 고상철. 그리고 8도 22일에서 고쌤 맨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중공들천 고쌤 맨날 하는 거. 사무소 공연장 이전부 지하구지 않고 고쌤 노래소리 들렸으면 그냥 맞추는 문제. 고천문간수 철도 역사 고쌤 목소리 들렸으면 맞출 수 있는 거. 옹담이 시리즈 생각나 맞추는 문제에서 이게 이제 12문제 그냥 앉아서 있을 때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난이도 하급 문제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푸는 문제인데 이건 41번에 뭐 제한 완화 난개발 우려가 있을 때 없다로 나오니 틀리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59번 볼까? 정답 질문 어디서 봤는지 익숙한 시잘부 기출에서 본 듯이라는 말은 제가 시잘부 하나만 달달 하시고 요약집 위로 정리하시라고 했던 건데 이분이 정리 다 해주셔서 제가 별도로 뭐 어디서 적중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제 입으로 하기가 자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남의 입을 빌려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8번이 주택단지 나눌 때 공구별로 300세대라서 최소 600세대라고 고쌤이나 또 다른 선생님도 하셨나 봐요. 쌤들이 맨날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박스 유형 모두 찾아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박스를 주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맞는 거를 모두 고르시오. 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유형이 문제가 최근의 유형인데 그게 4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거 어려운 거니까 모르겠으면 모두 골라라 그러면 모두 고르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4개 중에 3개가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쌤 시키는 대로 모두 찾으라니까 모두 있는 걸로 찍었는데 지금 현재 4개 문제 중에서 하나 빼고 다 맞은 거죠. 공부 안 했는데도 맞춘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요령도 필요한 거예요. 올해는 감이 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고쌤 최고. 공법의 신 써는 건데 요거 하나 볼게요. 90점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 저 90점 맞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찍신도 있었지만 교수님 덕분입니다. 인스타에 응원도 제가 인스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공법은 꼭 했습니다. 조석 공법 했더니 9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9점 나오는 사람도 있구나. 물론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시험장에서 제가 안전 예치금 1천, 1천, 1만, 1천, 1%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1천, 1%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농담을 했던 건데 언제 들었는지 메아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에서 제가 했던 얘기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은 적응이 돼서 그때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찍는 거예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권 점수로 예비 합격이라 감사합니다. 다 27일 날 시험 끝난 다음 날 조금씩 써주셨던 것들인데 제 밴드 들어오시면 여기 매일 문제를 올리는데 그 문제 보고 합격이 됐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자, 이분은 이제 나이가 57세신데 거의 이제 은퇴 예정이었었고요. 이분이 작년에 21년 하던 사업 접고 부동산이 생각나서 문득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철이 안 들었는지 습관을 버리지 못해 놀러 다닐 곳 다 놀러 다니고 술자리는 다 참석하느라 학원 갈 생각에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승부를 걸었죠. 그래서 미친 자신감으로 작년 시험날 일주일 남겨놓고 철학 속초도 놀러 갔다 왔는데 역시 이 차를 공법을 35점 만나 떨어졌는데 그것도 공법만 꽈락으로 낙방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점이 다 넘었는데 다시 1차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었는데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연히 공법의 고상철을 알았대요. 그래서 우연히 밴드에서 고상철 5분 비교 특강을 보게 되면서 이때부터 지금 현재 비교 특강만 내내 보셨대요. 그래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30분까지는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77.5점을 맡으셨대요. 57세 연세에 77점이면요 진짜 열심히 하신 겁니다. 이게 7점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어쩔 수 없죠. 내구연한이라는 게 사람의 뇌라는 것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이분은 제 생각엔 저의 막내 삼촌뻘인데 77.5점이면요 학원에서 1등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1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얘기 들으신 법의 신 고상철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했고 이분은 이제 체계도만 10번 정도 보고 7, 8월 때 문제풀이 암기하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가 100선 문제 마지막에 보면서 이번에 60점으로 엄청 좋게 합격을 했다. 이번에 82.5점 나왔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요. 자, 건축법상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제가 이제 30회 A형 기출문제 74번이거든요. 74번. 이번에 30회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어요.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띠리리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이 장기간 너 공사 안 할 거면 너 안전관리해. 근데 안전관리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을까봐 예치금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띠리리 %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연면적이 예전에 5천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강화시켰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무조건 1,000, 1%, 1,000, 1%니까 1.1% 1번이 답이죠. 그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였는데 여기 자 여기 보시면 1,001% 아까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여기 있다. 1,001% 했던 거 시험장에서 그게 기억나서 찍었대요. 뭐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하도 하니까 이제 찍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요. 당일날 제가 올린 거였습니다. 자, 이게 30회 A형 기출문제 69번이었었는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거를 고르라는 거였는데 자, 이거 날짜 보시면 제가 그날 서초 초등학교에 응원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도착해서 10월 26일 날 시험 당일이죠. 당일날 오전 6시 54분에 제가 올린 이유가 7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간 거야. 그래서 차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투기과해주고 하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보기 전에 밴드 보실 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국가법령 제가 정보센터 들어가서 혹시 쉬는 시간에 30분 동안 보라고
쉬는 시간 짬 내서 한번 보아둘 지문 보셔요.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결전의 날이니까. 네, 1339명 읽었지 그 당시에. 그래서 25조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의사인데 조건이 시험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 전체의 그 4분의 3 동의를 얻고 그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주택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도 청구를 하려면 소유권 회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서류가 송달돼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외우라고 요거 5%하고 2년 요 두 가지 외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험에 여기 5%하고 여기 안에 들어간 게 5% 그리고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5하고 2 들어갈 거. 그래서 5% 2년 고르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네? 2번. 그래서 당일 아침에까지 제가 혹시라도 저는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 이슈화 됐던 것들이라서 혹시나 나올까 봐 해서 했던 건데 마무리 마지막까지 제가 혹시라도 볼 분들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맞은 거죠. 뭐 제가 재수가 좋았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중률은 80% 정도로 봅니다. 한 20%, 20점은요.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틀리라는 문제 한 10문제에서 좀 찍었는데 한 8개 정도? 8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20점이거든요. 그래서 80% 정도 보는데 기본 이론서, 요약집, 문제풀이, 최종 백선, 시절부, 식곡택에서 거의 다 80%는 나왔어요. 근데 30일에가 여러분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30일에는 여러분이 준비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 앞글자 따는 거요. 이거 하지 마시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쓰세요. 이건 연습용이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는 기본 이론. 체계 잡고 이론 잘 잡은 다음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로 안에 넣고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자 나중에 맞추라고 하는 문제 조금밖에 못 맞힐 거예요. 올해 시험 난이도가 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수 위주로 제가 일단 3회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계도는 제가 이제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줄여놨어요. 거기에 기본 이론이 안 되신 분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기본 이론 한 바퀴 하고 나서 제가 체계도 강의를 나중에 특강 형태로 해서 찍어 올릴 거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체계도 빠르게 정리가 돼야 이제 개별적인 암기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없이 암기만 해서는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암기가 되면 문제 풀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면 합격에 도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 마지막 백선 최종 정리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재밌는 과목이지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계시고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 사무소, 공연장, 시험 보지 않고 하면 따라 하시는 거야. 숙소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혼자 가면 진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니까.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죠. 빨리 갈 수 있는데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멀리 장기적 레이스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하고 만나서 교류도 하고요. 중간에 뭐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학원 쪽으로 오셔서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동산 공법은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과 같이 해서 학교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곧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자격증 하나 꼭 따셔서 2021년도에는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을 마치고 동영상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